자,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등기 4cm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등기인데 두 가닥이 인출된 게 아니고 네 가닥이 인출되는 유도 전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닥이 인출되는데 자, 두 선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면은 측정되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은 자, 저항 옴에 두시고 저항을 측정하면은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과 2번 선, 항상 요거 두 선을 1번 선, 2번 선을 했습니다. 자, 9.75옴입니다. 그래서 소수미하고 무시하고 9옴 정도의 저항이 측정됐고요. 다음 3번 사이는 무한대, 4번 사이는 무한대. 그래서 1번 선과 2번 선, 두 선 사이의 저항값이 보험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번 선하고 4번 선, 그럼 1번과 2번 사이가 보험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두 선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 볼게요. 요 두 선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면은 저항값이 얼마? 60옴 정도의 저항값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두 단자와 두 단자 사이의 저항값이 측정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9옴이고 한 개는 60옴이죠. 그래서 저항값이 적은 것이 운전코일이고요. 그리고 저항값이 큰 것이 보다 기동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운전코일, 3번과 4번이 기동코일입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모터가 살짝 잠겨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저항이 나오는 단자를 측정하니까 요 두 단자가 저항을 측정하니까 여기가 약 29옴, 나머지 두 단자도 측정하니까 29옴. 똑같은 저항이 나왔네요. 또 요 단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모터입니다. 측정하니까 저항값이 0.576kΩ이죠. 그래서 576옴입니다. 나머지 두 단자도 측정하니까 564옴, 약 570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값이 작은 것이 뭐다? 많은 일을 하는 힘이 좋은 모터고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내부적인 저항값이 클수록 작은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모터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부위의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을 달리 이렇게 감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적을 때는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을 같이 감아서 한쪽을 운전, 한쪽을 기동 구분 없이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내부 코일이 이상이 없는 건 확인했어요. 이 자체가 이상이 없고 이 자체가 이상이 없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이가 전륜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일하고 외암 사이가 전륜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한 걸 전륜장 측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륜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장 측정은 전륜장 측정기 매각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각이가 있죠. 일반 테스터기 아닙니다. 매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는 요 1번, 2번 코일 사이에 찍어주고요. 1번, 2번. 또 한 개는 3번, 4번 코일 사이에 3번에 찍어도 되고 4번에 찍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이제 전륜장 측정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잠깐만 누르면 무한 들어갔죠? 그걸 전륜장까지 무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코일군과 3번, 4번 코일군 사이는 완벽하게 전륜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코일하고 이 외암 사이도 전기가 새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암에 나사, 금속 부위에 찍어주면 됩니다. 또는 접지선에 찍어도 되고요. 또는 축에다가, 금속 부위에 축에다가 찍어도 됩니다. 자, 금속 부위에 찍고, 나머지는 이 모터 내부 코일하고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코일이 결국은 이 선으로 인출되어 있으니까 이 선에다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선하고 무한대, 2번 선하고도 무한대, 3번 선하고도 무한대, 4번 선하고도 무한대. 만약에 이 코일 내부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온다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0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올 수 있구나. 전륜장이 안 좋구나. 만지면 찌릿찌릿하구나. 그 정도를 확인하는 건데, 그때 이 바늘의 값이 이 모터에 사용하는 전압이 만약에 220V라면 0.2, 여기가 1이죠. 0.2 정도의 이상을 가르쳐야 된 거예요. 무한대. 그리고 440V라면 0.4메가옴 이상입니다. 근데 통상 1메가옴 이상이면은 쓸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0.1, 0.2, 0.3, 0.4로 나누고 있는데 1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륜장 측정기로
모터 내부 코일과 코일 사이의 전련 장도 측정하고 코일하고 외암 사이의 전련 장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콘덴서를 달아서 이렇게 운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왼쪽이 정회전, 우측이 뭐다? 역회전으로 운전하는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콘덴서를 하기 위해서 콘덴서가 정상적인 콘덴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하기가 좋은 거는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두고 콘덴서의 용량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0으로 나왔지만은 그 사이에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면은 250 마이크로페렛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용량이 여기 보니까 220 마이크로페렛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용량이 이상이 없네요. 자, 요 콘덴서도 콘덴서입니다. 요거는 6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마이크로페렛이 맞는가 볼까요? 자, 역시 테스트하기로 자, 이렇게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면은 6.02 마이크로페렛 나왔죠, 그죠? 약 6 마이크로페렛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근데 단자는 이거는 이 두 개가 같은 단자예요. 잭 타입으로 꼽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겁니다. 두 개가 같은 단자. 그래서 이렇게 위 단자, 아래 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콘덴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일반 테스터기로도 용량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 넘겨 주시고요. 곱하기 1kΩ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안 되면은 100kΩ. 또 안 되면은 뭐다? 곱하기 10kΩ 해주시면 됩니다. 두시고, 자, 요 양단을 이렇게 찍으면 바늘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죠? 반대로, 리드선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찍으면은 또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렇게 또 반대로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은 이 콘덴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래서 용량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또 반대로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반응을 달리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콘덴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고요. 이상이 없으면 이 콘덴서를 회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RT에 연결하고요. 그래서 운전 코일 1번과 2번은 R하고 T에다가 연결하고요. RT 연결하고. 자, 3번과 4번 기동 코일은 3번은 뭐다? 1번과 같이 R 전개 연결하고요. 3번은 1번과 똑같이 R 전개 연결하고요. 4번은 이제 콘덴서를 거쳐서 그래서 요 4번 선은 콘덴서에 가야 되니까 콘덴서 한쪽으로 가고요. 요 콘덴서 반대쪽에서 넣은 것이 이제 뭔 전기로 간다? 2번과 똑같은 T 전기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서 이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 반시계 방향 돌았습니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았고요. 자, 이제는 계열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주 코일은 그대로 놔두고요. 요 보조 코일만 아까 요게 3번 선, 요게 3번 선하고 요 콘덴서 거쳐가는 선, 이 선만 두 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쪽은 어디로 가고 반대로 요쪽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3번 쪽이 어디로 가고 R이 아니고 T로 가는 거예요. 요 3번 쪽이 T로 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콘덴서 반대쪽에서 나왔던 선이 T가 아니고 뭐다? R로 요 두 개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터를 돌리면은 이제는 시계 방향 우측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콘덴서를 이 상태에서 콘덴서를 요 위치가 아니고 요 위치에 두더라도 똑같은 방향 시계 방향을 움직여요. 그래서 콘덴서 위치만 바꿔볼게요. 콘덴서가 여기서는 4번 선에서 거쳐서 콘덴서 나갔죠. 여기는 3번 선을 거쳐서 콘덴서가 나가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 요 전기, 요 콘덴서 거쳐서 R 전기 가는데 이게 바로 뭘로 가고, 요 전기가 콘덴서 안 거치고 바로 R로 가고, 요 전기가 바로 R로 가고, 바로 R로 가고. 이제 3번에서 나왔던 것이, 3번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안 가고, 이것이 뭐다? 콘덴서를 거쳐서 어디로? T로 가자는 거죠. 가더라도 역시
전원을 공급하면은 시계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 위치가 여기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 방향은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가 R에서 T 방향으로 전류가 물이 흐르듯이,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기도 R 전기에서 T 전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R에서 T로 이렇게 운전 코일을 거쳐서 전기가 가면서 요 운전 코일에서 운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R에서 T로 가는 전기가 또 여기 있죠. 요 아래쪽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콘덴서가 걸려있는 코일이니까 이게 기동 코일입니다. 그래서 기동 코일로 가는 전류의 방향도 요 방향, 3번에서 4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때 운전 코일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운전 코일의 방향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방향을 바꿈으로써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R에서 요리 전기가 들어가서 T쪽 이렇게 합니다. 아까는 3번 코일에서 4번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이제는 4번 코일에서 보다 3번 코일 쪽으로 이 기동 코일로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R에서 T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4번에서 3번 쪽으로 전류가, 이건 3번 쪽에서 4번 쪽으로 흐르는데 그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운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단상 유도 전동기 콘덴서 기동이 있는데 3선식입니다. 전동기에서 나오는 가닥수가 3선식인데 내부에 콘덴서가 부착돼서 인출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위에 콘덴서가 부착되어 있고요. 인출되는 선은 이렇게 세 가닥이 인출되는데 그 선에 번호가 있죠? 요 제일 왼쪽은 1번 선, 요게 2번 선, 요 부분이 뭐다? 3번 선일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3번 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정회전, 요 아래쪽으로 하면 역회전이 될 겁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콘덴서 용량은 180 마이크로페렛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인데 그때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용량 200 마이크로페렛 콘덴서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 콘덴서는 통이 없네요, 바깥에. 근데 어디 있냐, 콘덴서가. 요걸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덴서 용량이 맞습니까? 200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입니다. 되어 있죠? 이 콘덴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것은 바로 앞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타입의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는요, 그 내부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 사이에 주 코일이 감겨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 코일, 기동 코일에 콘덴서가 걸려서 이렇게 3번 선으로 인출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부가 연결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측정할 거예요. 측정하면 1번과 2번 사이를 보는 것처럼 저항이 측정되고요. 1번과 3번 사이,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는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는 직류에 대해서는 저항이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항이 무한대, 이때 저항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단 1번과 2번 선 사이만 저항이 측정될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측정되지 않는 나머지 한 선은 콘덴서와 연결된 선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는 저항값을 측정하고 1번과 3번 또 2번과 3번 사이는 콘덴서의 값을 측정해서 요 선이 끊어진 부분이 없는가, 콘덴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선이 끊어진 부분이 없는가, 뭐다 콘덴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1번, 2번,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단자해 주시고요.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니까 저항값이 6.9ohm이 나왔습니다. 1번과 3번 사이는 무한대고요. 메가 나왔죠? 메가가 나왔습니다. 메가는 거의 끊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사이도 메가옴 나왔습니다. 거의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만 저항값이 얼마가 나왔다? 정상적인 저항값 6.9ohm이 저항이 나왔습니다. 약 6ohm의 저항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저항값이 6ohm, 여기서 6ohm의 저항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번과 3번, 2번과 3번 사이는 끊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단자를 콘덴서 용량 측정 단자로 두시고요. 자, 이제는 1번과 3번 사이에 여기 콘덴서 용량 이것을 측정하겠습니다. 측정하면 1번과 3번 사이에 용량을 측정하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195. 아까 요 콘덴서 용량이 얼마짜리 걸리다고 그랬습니까? 명판에는 180이라고 했죠. 근데 198 마이크로페렛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는 실제 요 콘덴서 용량만 측정된 것이 이 코일이 가지는 C값도 약간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2번과 3번 사이도 측정하겠습니다. 2번과 3번 사이도 측정을 합니다. 역시 200 정도네요. 그래서 이때 콘덴서 용량이 약 200 마이크로페렛으로 측정됐으니까 요 회로가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런 테스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테스터가 없다면 일반 테스터를 가지고 일단은 저항이니까 곱하기 옴 해주시고요. 곱하기 1옴 해주시고, 이러한 테스터에는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0점 조정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5, 약 6 정도가 측정이 됐고요. 1번과 3번 사이는 바늘이 꼼짝도 안 합니다. 역시 2번과 3번 사이도 바늘이 꼼짝도 안 하죠. 역시 개방되어 있다. 근데 뭐가 걸렸습니까? 콘덴서가 걸려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댔죠. 이 내부에 180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가 걸려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안에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180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 내부에 3번 선하고 1번 선 사이에도 회로에 걸려 있고요. 3번 선하고 2번 선 사이에도 요 C 값이 연결이 되는 거죠. C만 연결된 게 아니고 코일도 같이 연결되지만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이상 상태를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곱하기 1kΩ에 두고 바늘을 보니까 갖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갖다 대니까 역시 갖다가 쭉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줄이면은 곱하기 100으로 두면 가지고죠?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자는 적당히 맞춰서 조정하시고요. 곱하기 1에서 1kΩ에서 아래 위로 옮기면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사이를 찍을게요. 바늘이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바늘은 이제 반대로 할게요. 1번과 3번이 아니고 3번과 1번. 요 리드선을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갔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되게 느리죠, 그죠? 느리지만 이렇게 바늘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2번과 3번 사이를 찍어보겠습니다. 2번과 3번. 역시 바늘이 갔다가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바늘이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너무 늦다 싶으면은요, 요 단자를 한 단계 곱하기 1kg 가지고 100옴 해주시면은 이제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리,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단자를 1kg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어보면 적당한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저항값 6옴이 측정되고요. 그리고 1번과 3번, 2번과 3번 사이, 1번과 3번, 2번과 3번 사이에 이 콘덴서가 장착이 제대로 이 회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은 요 선과 요 외암 사이, 이 선과 외암 사이에 전련 저항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운전콜과 기동콜 사이에는 공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전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전련장을 측정할 수 없고, 이 1번, 2번, 3번 콜군과 외암 사이만 전련장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외암에 찍으시고요. 금속 부분, 외암의 금속 부분은 나머지는 뭐다? 전선에다가, 콜 근선에다가 연결해서 측정하겠습니다. 무한대. 전련 상태가 양호하네요. 이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판에 있는 그대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은 L1이 R 전개된 거죠. 그래서 1번 선은 R에 연결하고요. 2번과 3번을 묶어서 뭐다? T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2번과 3번 선을 T에다가 연결 이렇게 해주는 거죠. L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T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전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힘있게 돌아가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걸 기준으로, 요걸 보는 기준으로 요런 방향으로 돌았죠?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이걸 뭐다 우리는 정회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을 보는 입장에서 시계 방향 도는 걸 우리는 정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역회전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선 풀고 역회전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선을 어떻게 한다? 2번을 아래 주고요. 2번 선을 아래 두고 그리고 1번과 3번을 묶어서 L2 T해 주십시오 했죠. 그래서 1번 선하고 3번 선을 묶어서 T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을 투입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판에 적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회전이고요. 역회전 시에는 요 1번과 2번을 바꾸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요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의 위치만 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모타는 위에 것처럼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모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위치가 서로 바뀌었구나. 즉 이 3번이 2번에 물릴 때하고 3번이 뭐다 1번에 물릴 때 이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에 아래 전기가 들어오고 2번과 3번이 묶여서 뭐다 TA 전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T가. 그리고 요 오른쪽은요 2번에 뭔 전기가 들어오고 R 전기가 들어오고 여기 2번에 R 전기가 들어오고 1번과 3번이 묶여서 요 1번과 3번이 묶여서 T 전기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을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이렇게. 이때는요. 전류가 R에서 T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운전 코일, 이게 뭐다? 기동 코일. 또 여기서는요. R에서 T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맞습니까? 여기서는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운전 코일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기동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운전 코일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RT의 개념은 여기 RT의 개념은 사실 두 개의 전원이지 거꾸로 여기를 R로 잡고 여기를 T로 잡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운전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R에서 T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이제는 전류가 기동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요렇게 해서 R에서 T로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빨리 나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RT로 잡았다면, 이걸 RT로 잡고 했다면, 운전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은 똑같고, 기동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바뀌면서, 뭐다? 전류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들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고 운전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역회전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대가 되면 역회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서 역회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자 1번, 2번 운전 코일은 전압을 주고요. 그리고 콘덴서가 걸리는 3번이 2번 쪽으로 연결되면 정회전 요거 3번이 뭐다? 1번 쪽에 연결되면 뭐다? 역회전.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번호 1번, 2번, 3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운전 코일, 그리고 3번이 콘덴서를 거쳐 나온 선이죠. 그죠? 기동 코일에서 콘덴서를 거쳐서 나온 선이라는 거 선번호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선번호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뭐다? 요쪽 3-선이 기동 코일이 콘덴서를 거쳐서 나오죠. 그죠? 콘덴서를 거쳐서 외부로 놓은 이 빨간 선이 3번 선입니다. 이 빨간 선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뒷면에 가리네요. 요 가려져 있는 요 3번 선, 이 빨간 선이 3번 선이죠. 그러면 이게 이 콘덴서 항목이 되겠고, 요 콘덴서를 이걸 빼버리면은 이제 회로가 분리되죠. 그리고 요것이 내부에, 이것이 외부로 인출되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본다면, 요 검은 것이 한 개는 1번, 한 개는 2번, 그리고 요거에 뭐다? 3-선이 되겠죠. 요것의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래서, 옴에 두시고, 자, 외부에 인출되어 있는 요 선, 검은 선 두 개 사이를 재보니까 그 저항값이 3.5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하고 나머지를 저항을 재보니까 저항은 메가옴이 나옵니다. 메가이기 때문에 거의 끊어진 거죠. 이거하고
요거 사이를 재봐도 메가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끊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끊어지죠.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계가 1번, 2번, 여기가 뭐다? 3번 사이 되겠죠. 그럼 이게 3-3이라고 보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를 재볼게요. 이게 도면지 5.9, 6옴으로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도 5.9, 6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검은 것도 이거 사이는 3.5. 6옴, 6옴, 3.5옴이 되는 거예요. 이게 3.5옴이고요. 여기가 뭐다? 요 장 측정할 값이 6옴, 6옴이었죠. 그럼 여기가 전체가 3.5옴이라는 거는, 3.5옴이라는 건 3.6으로 볼게요. 보고. 이 반은 얼마입니까? 장값이 반은. 그럼 이 장의 길이가 반이기 때문에 반은 누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1.8이 되겠습니다. 요 빨간 부위가 1.8옴, 요 빨간 부위가 1.8옴. 돼서 뭐다? 3.6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의 장이 6옴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1.8옴이니까 여기는 몇 옴이 됩니까? 4.2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4.2 더하기 1.8은 6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주 코일의 장값은 3.6옴이고요. 이 보조 코일, 기동 코일의 장값은 4.2로서 그보다 크죠. 큰 게. 그래서 이게 뭐다? 운전 코일. 이게 뭐다? 기동 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깥쪽이 약간 두껍고 좀 많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뭐다? 조금 뭐다? 가늘고 조금 적게 감겨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 굵을수록 장값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바깥쪽이 운전 코일, 안쪽이 뭐다? 가늘수록 장값이 큰 거죠. 그래서 기동 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의 장값이 조금 차이 있는 거 봐가지고는 감을 때 운전 코일은 좀 굵은 걸로 감고 기동 코일은 약간 가는 걸로 감아서 기동이 되고 나면은 요 기동 코일은 그 역할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렇게 감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는 요 스위치가 원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거쳐서 놓은 선이 요 원심 스위치를 거쳐서 단자로 공급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고 나면 회전력에 의해서 이 스위치가 뭐다? 열려버리죠. 열려버리면은 여기로 가는 전기가 차단되겠죠. 여기로 가는 전기가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운전 코일에만 전기가 공급되고 기동 코일은 전기를 차단해서 에너지를 전략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열어서 콘덴서에 놓는 전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시 삼선식인데 외부에 콘덴서를 부착하는 전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형 전동기는 외부에서 콘덴서를 별도로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용량이 좀 큰 경우는 내부에서 콘덴서가 부착되어 있지만은 모터 용량이 작은 경우는 뭐다? 외부에서 콘덴서를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타입의 내부 결선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아까처럼 앞에 같은 경우는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이렇게 같이 쓰는데, 그래서 세 가닥이 놓이는데,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측정해보면, 실제 측정해보니까, 요 운전 코일 쪽이 3.6옴 정도, 기동 코일 쪽은 4.2옴 정도로 기동 코일의 장이 약간 컸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묶여 있는데, 가운데 단자를 묶어서 빼는 게 아니고, 한쪽을 그냥 묶은 거예요. 묶어서, 한쪽을 운전, 한쪽을 기동, 또는 이걸 운전하면 운전, 기동,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달리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운전 코일 중간에 탭을 빼서 기동 코일을 달았다면, 이거는 두 개의 코일을 감아서 한쪽은 운전, 한쪽은 뭐다? 기동을 보고, 한쪽은 뭐다? 같은 공통 개념으로 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값을 측정해 보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자, 모타에서 나오는 선색깔이 회색, 백색, 흑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회색과 백색 사이의 장을 측정할까요? 요거 사이 장을 측정하니까 1.1kΩ이니까 약 1kΩ 봅시다. 그래서 1000옴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회색과 백색 사이 장값은 뭐다? 회색과 백색 사이 장값은 1000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색하고 흑색 사이는 0.5kΩ이니까 약 500으로 볼게요. 500옴의 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색과 회색 사이는 역시 0.5니까 kΩ이니까 500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닥 사이 저항값을 측정하면 저항값이 가장 큰 단자가 백색하고 회색 사이가 가장 커요. 이게 1000옴이고요. 그리고 저항값이 작은 단자 두 개가 있었죠. 흑색과 뭐다? 백색 사이하고 또 흑색하고 회색 사이가 각각 500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00옴, 500옴 두 개가 있고 그것이 직렬 연결되면 뭐다? 1000옴이 된다는 거죠. 직렬로. 그래서 이게 직렬이 가장 클 때가 백색과 회색이죠. 백색과 회색 사이가 요 500과 500이 뭐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요 흑색은 공통으로 빼낸 거야. 그래서 흑색하고 백색은 500, 흑색하고 회색도 500, 그리고 백색하고 회색은 직렬로 1000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럼 콘덴서를 어디에 부착하느냐? 외부 부착이니까 이때 세 개의 단자 중에서 저항자고 저항자고 저항자였을 때 가장 큰 저항이 나오는 그 두 단자 사이에 콘덴서를 부착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를 부착해서 운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회로의 장은 이상이 없고 역시 전련장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전련장은 전련장 측정기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전련장 측정기로 한 개는 외암에 갖다 대고요. 샤프트나 이런 외암에 갖다 대고 나머지는 코일이니까 단자에 갖다 대면 되겠죠. 이렇게 인가 측정하니까 전련 상태가 무한대로 좋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코일에서 바깥으로 전기가 새 나오지 않는다라고 확인했고요. 이거는 기동 코일과 원전 코일이 묶였기 때문에 이 코일 간의 전련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품이 카다로그 없더라도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 가장 큰 장이 나오는 그 두 단자 사이에 콘덴서를 부착하고 여기 R전기 위쪽에 백색 연기라면 정예전, 회색 연기라면 역회전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품이 카다로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선에는 R전기 그리고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 달고 여기 회색 쪽에 전기 T전기를 두면은 역회전 그 다음 요 백색 쪽에 전기를 두면 T전기를 두면은 정회전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한번 운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사 아래쪽을 R, 위쪽을 T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공급하는 전원을 우측을 R, 좌측을 T로 보겠습니다. 페이사 그렇게 본 거예요. 자, R 전원을 어디에? 흑색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백색, 흑색에 요 흑색선에 R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 회색과 백색 사이에 콘덴서를 걸죠. 그래서 콘덴서를 가져와서 콘덴서 양 끝단을 요 양단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T전원을 회색 선에 연결하면 T전원을 회색에 연결하면 여기죠? 여기가 회색입니다. 회색 첫 번째 단자에 있는 회색에 연결하면 역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CW라고 표현하죠. 역회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모터에서 샤프트를 보는 걸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들고 있죠. 이걸 우리는 역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터에서 샤프트 쪽으로 나가는 회전 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역회전이냐 직회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T전기를 회색 선이 아닌 백색의 연결 단자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백색에 연결된 이 단자, 요 단자에 T전기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전을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응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터에서 샤프트 쪽을 기준으로 축 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된 걸 우리는 정해제 방향. 그래서 CW 방향, 시계 방향에 대해서 CW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겔선도에서 흑색선에 R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백색과 회색선 사이에 콘덴서를 설치했죠. 그리고 그 콘덴서의 접속점에 백색 쪽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이건 뭐다? 전개전. 그래서 백색 쪽에 전기가 T 전기가 공급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된 상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백색 연결 단자에 T 전기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원은 R에서 T로 물 흐르듯이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R에서 T로 이렇게 전류고 흐르고요. 또 아래쪽을 통해서 R에서 T로 이렇게도 전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콘덴서가 걸려서 전류가 흘러가는 쪽을 기동코일, 그리고 콘덴서가 걸려있지 않은 쪽을 운전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가 운전코일, 아래쪽이 뭐다? 기동코일이 되고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이럴 때 정회전 운전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회색에 T 전기가 공급이 된다면, 자,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가 설치되고 회색 단자에 T 전기가 공급된다면, 백색이 아닌 이제는 전류가 어떻게 공급되냐면은, 자, R에서 T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로 하나, 그리고 또 R에서 T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로 하나죠, 그죠? 두 개의 경로인데, 요 빨간 경로는 코일을 통해서만 전류가 흘러가고, 요 파란 경로는 콘덴서를 거쳐서 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거쳐서 가는 경로가 뭐다? 바로 기동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는 기동코일, 아래쪽이 뭐다? 운전코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전류의 방향은 요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요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요 경우나 전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정회전, 역회전 한 이유는 이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은 구분이 없습니다. 운전코일이었다, 기동코일이었다가, 기동코일이었다가, 운전코일이었다가, 그리고 흘러가는 전류 방향 동일합니다. 그러면 운전 방향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냐면은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이 역할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역회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내용을 설명하면, 자, 두 개의 코일이 있는데 왼쪽이 운전, 오른쪽이 기동이었다가 이제는 이게 기동, 이게 뭐다? 운전으로 서로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뭔 내용이냐면은 여기가 운전, 여기가 기동이라면, 기동코일이라면 기동코일은 콘덴서가 걸려있죠. 그럼 콘덴서는 90도만큼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운전코일에 비해서 기동코일은 90도만큼 앞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앞선 자석, 즉 N극의 자석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먼저 N극이 됐다가 조금 있다 뭐다? 운전코일이 N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이 N극이 조금 있다 운전코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자석의 이동에 의해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동코일에서 운전코일로 자석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자석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요 경우는 기동코일이 먼저 자석이 되고 운전코일이 90도 후에 자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석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왼쪽의 회로와 오른쪽의 회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